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397년 명 홍무 30년 햇무리가 지고 밤에 남쪽으로 붉고 흰 기운이 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서사 판사 조준 정도전 등이 내관 궁녀의 작호와 품계를 세우기를 청하다. 상서사 판사 조준 정도전 등이 내관의 호를 세우기를 청하였다. 현의 2인의 하나는 정일품에 견주고 하나는 종일품에 견주며 숙인 2인의 하나는 정이품에 견주고 하나는 종이품에 견주며 찬덕 3인의 하나는 정삼품에 견주고 둘은 종삼품에 견주며 순성 3인의 하나는 정사품에 견주고 둘은 종사품에 견주며 상궁 3인의 하나는 정오품에 견주고 둘은 종오품에 견주며 상관 3인의 하나는 정육품에 견주고 둘은 종육품에 견주며 가령 4인의 둘은 정칠품에 견주고 둘은 종칠품에 견주며 사급 4인의 둘은 정팔품에 견주고 둘은 종팔품에 견주며 사식 4인의 둘은 정구품에 견주고 둘은 종구품에 견주게 하소서.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이 중추원사 유운을 명나라에 보내어 현비의 상사에 황제의 조의를 보내준 데 감사하다. 상이 중추원사 유운을 보내어 경사에 가서 사언하고 아뢰기를 신의 처 강씨가 갑자기 성대를 하직하였는데 사연이 흉한 부음에 관계되므로 감히 주문하지 못하였더니 지금 배신한 이기 경사에서 돌아와서 칙위 성지를 흠봉하음에 천어가 간절하고 지극하오니 흠차 감격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1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간관이 황제에게 보내는 표문에 대한 배례를 유후사에서 행할 것을 건의하다. 간관이 상언하였다. 배표하는 예를 초지에서 행할 수 없으니 원컨대 유후사에 돌아가 의식을 갖춰 예를 행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유후사도 역시 행차인 것이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17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서북면 도순문사에 이첩하여 문서 없이 변경해서 화물 매매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다. 도당에 명하여 서북면 도순문사에게 이첩하여 문빙이 없이 화물을 매매하는 자를 금하고 경계를 엄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1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온천에 있는데 두 아이가 밥을 빌었다. 임금이 물어보게 하니 부모를 여의고 의귀할 데가 없는 아이였다. 상의원에 명하여 옷을 주고 사선에게 밥을 주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1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목성이 여기성과 적시성을 5일 동안 계속 범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20일 계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천신산에서 사냥하고 평주 땅에 머물렀다. 한 여자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물으니 사복시의 종으로 그 관리를 공궤하는 자였다. 곧 명하여 놓아 돌려보내고 그 판사 이비 등 5명을 가두었다가 이튿날 용서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20일 계유 두 번째 기사 황조비 경비의 능이 함주에 있는데 술사가 옮겨야 한다고 상언하므로 영안군 양우를 보내어 귀주 동쪽 인방
산등성이에 옮겨 안장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2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렸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2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통사 전 소감 박인귀 등이 대마도로부터 왔는데 외선 열척이 항복하기를 빌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2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렸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2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좌정승 조준에게 초립과 옥영자를 내려주고 봉화백 정도전과 의성군 남은에게 초립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2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온천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외인의 항복은 받되 만약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키울 것을 도당에 명하였다. 임금이 도당에 명하였다. 지금 경상도의 항복하기를 비는 외인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비록 알기 어려우나 마땅히 항복을 받아야 한다. 저들은 비록 진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다만 마땅히 스스로 강하여 만일 저 사람들이 먼저 발동하여 도둑질을 하면 곧 사기에 응하여 섬멸하여야 한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2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팔에 매를 메고 강읍 개성현에서 사냥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었다. 새로 난 석수어를 종묘에 전신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외구의 괴수 나가온이 병선 24척을 거느리고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3일 을유 첫 번째 기사. 크게 번개와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대장군 김계수와 전만호 박문숭을 경상도에 보내어 왜구 막는 계책을 고찰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항복한 외인 괴수 2인이 그 무리 6인을 거느리고 술을 가지고 경상도 도 관찰사를 먹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도성에 돌아와서 종묘에 배할하고 연에서 내렸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외괴가 사람 2명을 보내어 관찰사에게 말하였다. 우리들 만호 3인이 각각 100인을 거느리고 관찰사를 뵙고자 하오니 원컨대 먼저 양식을 주소서. 관찰사가 쌀 200석을 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6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나가온이 80인을 거느리고 밀양부에 이르니 관찰사 이지가 술을 대접하였으나 기습하려함을 눈치채고 도망가다. 나가온이 뵙기를 청하니 관찰사가 허락하였다. 나가온이 그의 무리 80인을 거느리고 밀양부에 이르니 관찰사 이지가 술과 음식을 먹이고 나가온 등 10인은 서울로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배로 돌려보냈다. 도안무사 박자안이 군선으로 이를 음습하고자 하니 외인이 깨닫고 드디어 달아났는데 자안이 추격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외적 방어를 위해 충청도 군사 500명을 징발하여 경상도 전라도에 보냈으니 외인을 막는 데 대비한 것이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정릉에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2일 갑오 첫 번째 기사. 항복을 종용하려 외인들에게로 중을 보낸 한상질과 유양을 간관이 논핵하다. 간관이 예문 춘추관 택학사 한상질과 상위 중추원사 유양을 논핵하였다. 처음에 상질은 경상 관찰로 있었고 유양은 계림윤으로 있었는데 양이 상질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사람을 외국에 보내어 화복으로 달래어 항복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여 중의운을 보냈는데 외인들이 도망에 돌아갔으므로 간관이 중을 보낸 이유를 물은 것이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2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간관이 밤에 풍악을 울리며 술을 마신 전 소감 최선 등의 죄를 청하다. 간관이 상언하였다. 전 소감 최선, 전 정은 최깅, 전 정랑 이반 등은 밤에 유녀를 모으고 풍악을 울리며 마음대로 마시어 금령을 범하고 또 술주정으로 인하여 남의 집에 난입하여 가산을 깨뜨려 버리고 또 선과 갱은 조모가 빈소에 있는 때를 당하여 거칠고 엄난하기가 이와 같으니 원컨대 유사에 내려 율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특별히 반을 용서하였다. 난입은 함부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황제에게 진헌하는 금안교 안에 하늘 천자를 쓴 별안국 별감 이미충을 순군옥에 가두다. 별안국 별감 이미충을 순군옥에 가두었는데 미충은 진헌하는 금안교 안에 천자를 썼었다. 황제가 보고 노하여 말하기를 안장은 사람이 타는 것인데 사람이 하늘을 타는 것이 가한가? 이것은 짐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고 그 안장을 불태웠다. 그러나 미충이 여러 안교 중에 진헌하는 가마를 따로 두고 천자로 표한 것이요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전중 소경 오존지를 보내어 서북면에 흉년을 진휼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오도리 우적합 등 사인과 항복한 외인 구육 도시로 등 5인에게 각각 옷 1습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설장수 등이 남경에서 돌아오다 인친 의논을 파한다며 헌단을 내지 말라는 자문. 사은사 판삼사사 설장수 부사 중초원 부사 신유현 전 의주 도절제사 진충기 전 호조전서 양천식 등이 경사에서 돌아와 예부의 자문을 전하였다. 자문은 이러하였다. 본부에서 흠봉한 성지에 중국 주변에 인접한 사이가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은데 오직 조선이 동쪽 변경에 가까이 있어 다른 곳과 비교하면 심히 절근하다. 전자의 왕씨가 정사를 게을리하여 망하고 이씨가 새로 일어났는데 자주 변경에서 헌단을 내므로 진이 두세 번 말하였으나 마침내 그치게 하지 못하였다.
오래되면 병화가 생길까 염려하여 실은 서로 혼인을 하여 두 나라의 생민을 편안히 하고자 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러므로 29년 6월에 다만 행인으로 이 뜻을 통하게 하였는데 사자가 돌아오매 왕이 나와 영접하였다는 말을 듣고 짐이 장차 반드시 혼인의 일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하였다. 30년 봄에 조선에서도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안장 갖춘 말까지 바치어 성의를 표하였는데 다음날 안장 갖춘 말을 조사하여 보니 기구와 짐승에 모두 흠이 있었다. 물건에 대해 용심한 것을 보니 처음 사귀는 데에도 오히려 이렇거늘 오래되면 반드시 그렇지 못할 것이다. 군자의 좋은 벗이라는 것은 각각 하늘의 한쪽에 있어 모이고자 해 모일 수 없더라도 반드시 천리의 정신으로 사귀어 뜻을 통하게 하는데 지금 조선은 짐이 성의로 보냈는데도 그쪽에서는 거짓으로 응하니 천리라 하지만 정신으로 사귀고 뜻으로 통할 수 있겠는가? 일은 처음에 잘 판단하지 못하면 뒤에 반드시 뉘우치는 법이다. 조선과 혼인하는 일은 두 번 의논하기가 어려우니 너희 예부는 조선에 이문하여 인친의 의논은 파하고 행인은 잘 대접하되 돌아가서도 변경의 흔단을 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또 자문에 말하였다. 본부에서 흥봉한 성지에 나라를 열고 가업을 이음에 있어서 소인은 쓰지 말아야 하는데 조선은 새로 개국하여 등용한 사람의 표전을 보니 이것은 사만 생령의 복이 아니요 사만의 화수이다. 옛날 중하에서 임금의 명령을 받아 땅을 벌려 차지한 자가 만국이지만 능히 녹이 자손에게 미치어 대대로 그 땅을 지킨 자가 드물었다. 무슨 까닭인가? 소인이 곁에 있어 구별의 법을 쓰게 된 까닭이다. 천조로 더불어 아름다움을 같이 하는 것은 두어 나라뿐이니 저 정나라는 한 작은 나라였다. 처음에 사람 쓰는 것이 마땅치 못하여 매양 군사의 정벌을 받았는데 뒤에 자산이 정나라의 정성이 되며 군자로구나 자산이여 무릇 이문에 대하여 제후 방백이 서로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말을 함부로 바라지 않고 뜻이 어긋나고 어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산의 몸을 마치도록 병화가 없었으니 무슨 때문인가? 대개 제후 방백에게 성의를 펴서 깊이 생각하고 익히 상량하여 붓을 내리기를 정리하게 하였기 때문에 초창, 토론, 수식, 윤색이 있었고 이렇게 한 뒤에야 행하니 어찌 한 글자라도 남에게 모만 하려고 하는 것이 있겠는가. 지금 조선국왕 이의 문인인 정도전이라는 자는 왕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왕이 만일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이 반드시 화의 근원일 것이다. 지금 정총, 노인도, 김약항이 만일 조선에 있다면 반드시 정도전에 우익이 되었을 것이니 곧 이들로 인하여 이미 화를 불러 그 몸에 미쳤을 것이다. 왕은 살피지어다. 만일 정하게 살피지 않으면 나라의 화가 또 장차 발하여 남에게 손을 빌릴 것이다. 너희 예부는 조선 국왕에게 이문하여 깊이 생각하고 익히 상량하여 사만을 보존하게 하라 하였다. 설장수가 또 선율을 전하였다. 2월 초 2일에 황제가 우순문에 나아가 장수 등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성혼하는 일은 너희가 현재 효복 중에 있으니 종지하는 것을 기다려서 후년 정월에 사람을 보내어 가서 혼사를 정하겠다. 이모는 분간할 줄을 모른다. 정도전을 써서 무엇을 할 것이냐. 정총은 전일 한리문에다 써서 주기를 왕비가 작고하였으니 자취에 있겠다고 하였다. 회답하기를 본국에 비록 상사가 있더라도 조정에서는 그리할 수가 없다 하였다. 그런데 또 뒤에 연절에 이어 흰옷을 입고 권례에 들어왔다. 또 압록강이란 시를 지었는데 용만이 소색하다고 하였다. 무르니 압록강에 용만이 있다 하였다. 정도전은 여기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산회 위에 지나가다가 사람을 대하여 말하기를 좋은 것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모르겠다 하여 한마당을 다투었다.
너희 나라에서 온 화자는 내 궁은 안에서 왕래하고 내가 거처하는 곳에서 먹는 음식을 모두 보살피는데 제 부모를 만나보기를 요구하기에 내가 갔다 오라고 말하고 은자를 모두 주었다. 제가 부모가 있으면 제 부모에게 편지나 보내면 그만이지 장차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사람의 몸에 한 개의 푸른 물건, 한 개의 붉은 물건, 한 개의 유목 권자를 지녔는데 권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 한 장의 종이가 있어 서번 글자를 가득 썼다. 지금도 그 근방에 약간의 달자가 있는 모양이니 내가 가서 그것을 정벌할 터인즉 너희가 만일 2만 인마를 거느리고 가서 힘을 쓴다면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겠다. 너희가 할 수 있겠는가 하였고 오시에 우순문에 이르러 선유하기를 먼저 번 안자를 열어보니 속에 글자를 썼는데 내가 또 너가 가져온 안자를 열어보면 어떠할지는 모르겠다 하며 여러 내간이 제각기 30안구를 내었는데 하나는 안시판 위 좌우에 모두 거꾸로 천자를 썼고 하나는 안장 속에 현자를 썼고 하나는 얹은 것에 십자를 썼었다. 황제가 일어서서 친히 손으로 잡아보고 다시 앉아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가. 그 속에 문자를 쓴 중에 다만 천자를 모두 첫머리에 썼으니 이것은 내가 탈 수 없다 하였습니다. 장수가 아뢰기를 신이 먼저 바친 안자 속에 자호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신이 이 안자를 영수할 때도 두세 번 맡아서 만든 사람에게 물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를 신이 마음 놓고 가지고 왔습니다. 맡아서 만드는 사람이 을에 자호를 붙여서 품제를 표하고 다 장식한 뒤에는 곧 긁어 없애는데 지금 간주한 사람이 잊고서 긁어버리지 않았으니 죄가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신이 고려에 귀화한 지가 지금 40년인데 공민왕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에 두세 임금도 신이 감히 그 지성을 보정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임금은 한 마음으로 위를 공경하여 감히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내 말이 주인을 배반하려 하지 않은 것은 옳으나 내가 보기에는 그 속에 조금도 성의가 없으니 어떻게 감히 혼사를 정하겠는가. 감히 못하든지 하려고 하지 않든지 간에 나는 사실로 정혼을 하려 하였는데 저쪽에서 저렇게 무성의하니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정총의 가속의 공수를 하는 말과 딴 부인의 공수를 하는 말이 다르고 연, 월, 일이 모두 같지 않으니 어찌 그의 가속이겠는가. 이 가속은 모두 데려가라. 너의 사언하는 말은 혼사가 이미 성립되지 않아서 머물러 두기 어려우니 가지고 가라. 안자는 마감을 시켜 태워버렸다. 금자 57량은 가지고 가라. 너가 왕에게 헌단을 내지 말라고 말하라. 소인의 농간을 들으니 다음 날에는 이를 망칠 것이다. 의주 만호는 본래 법사에 보내어 대질하여 묻는 것이 합당하지만은 이가 너희를 보내어 왔으니 그 뜻이 좋다. 내가 묻지 않고 너희를 놓아 돌려보낸다. 그러나 금으로는 조심하여 이를 내지 말라 하고 인하여 천하를 얻는 이유를 갖추 설명하여 말하기를 너 임금이 나라를 얻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이 주지 않고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힘으로 취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